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4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입니다. 네,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는 The Funny Little Woman 1972년 작품이고요. 네, 글작가는 아를린 모젤이고요. 그림 작가는 블레어 렌트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옛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본의 설화를 나타내는데요. 이 설화는 옛 이야기 그러면은 그 분야가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우화가 있다 그랬죠. 바로 앞에서 소개해 드린 거는 우화 그림책이었어요. 레오 리오니의 현대 우화 그림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옛 이야기 그림책 중에서 설화,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 을 통칭하는 설화 그림책이 되겠어요. 물론 이 설화는 옛 이야기의 부분에 속하죠. 여기 이 그림책의 특징을 보면은 인물의 위치가 만약에 지상에 있으면 지상세계가 나오고요. 지하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지하세계가 나오는데요. 이 인물이 위치하는 쪽에는 흑백으로 칼라로 인물이 위치하지 않는 세계는 흑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인물이 지하세계에 있다 하면은 지상세계에는 흑백으로 표현되면서 글에는 그 지상세계에 대한 설명이 글이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도 그림으로는 상세하게 그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세계와 지하세계가 단면도로 나오는데요.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작가는 아를린 모젤입니다. 이 아를린 모젤은 어렸을 때 티키티키 템보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답니다. 그래서 티키티키 템보를 자기 목소리로 다시 쓰기로 결심을 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쓴 첫 번째 작품이 티키티키 템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이야기를 갖다가 쓴 거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렇게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 이거는 일본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를린 모젤이 글을 쓴 거죠. 어쨌든 이 작품이 칼데코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림 작가 블레어 렌트 티키티키 템보, 그 다음 지긋지긋한 축제, 왜 해와 달은 하늘에서 살지,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상 경력으로는 칼테코 메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가 72년 작품인데 73년도에 칼테코 메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칼테꽃 안어를 수상한 작품은 1965년, 1969년 돼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보시면 The Wave 하는 책하고 Why the Sun and the Moon Live in the Sky, 아까 제가 왜 해와 달은 하늘에서 살지 하는 제목의 책이죠. 이 책 두 권은 칼테꽃 안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칼테꽃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그림 작가에게 칼테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작가의 글도 훌륭했지만 그 그림 작가의 그림이 훌륭한 작가에게 주는 상이므로 칼테꽃 메달 한 차례와 칼테꽃 안어 두 차례를 받은 블레어 렌트의 작품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뉴욕타임즈 우수 그림 책상을 받으셨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금방 언급해 드렸지만 The Wave, Why the Sun and the Moon Live in the Sky, 티키티키 템보,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어떻게 외국인이 일본의 설화를, 그리고 티키티키 템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일본의 이야기, 특히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작품을 거쳐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오게 됐냐 하면요. 그 주요한 인물이 바로 라프카디오 헌이라는 분입니다. 라프카디오 헌은 미국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나라의 설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는 취재차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라프카디오 헌이 일본에 매료되어서 그곳에서 그곳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일본 설화와 고전 작품을 번역도 하고,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며, 네, 이렇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주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일본의 신화와 민담을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네, 독일의 그림 형제, 네, 프랑스의 샤를베르처럼 이분이 일본의 민화와 민담을 정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저서로 The Funny Little Woman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다시 그림책에 맞게 이렇게 쓰신 분이 바로 아를린 모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이 블레어 렌트가 되겠죠. 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먼 옛날 일본에 키가 작고 웃기 잘하는, 웃는 것을 잘하는 아줌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쌀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 떡 하나가 굴러서 땅바닥에 있는 구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을 잡으려고 아래로 손을 뻗자 땅이 쩍 하고 갈라지며 아줌마는 그 틈으로 곤두박질을 쳤죠. 아줌마는 지장보살상 앞에서 지장보살에게 떡의 행방을 물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지장보살은 떡이 굴러간 신라간을 여기 오타 났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지장보살은 떡이 굴러 지나간 시간을 말했죠. 네, 세 번째 지장보살은 도깨비가 온다며 자신의 뒤에 숨으려고 했죠. 네, 그 후에 도깨비가 온다 하는 그 도깨비는 왔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흑백 그림과 채색된 그림은 어떤 세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나요? 네, 흑백 그림은 어디죠? 어디를 나타내고 있죠? 채색된 그림은 어디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은 아줌마가 어떻게 요술 주걱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누구나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도깨비 만나면 요술 주걱을 얻게 될 수 있을까? 네. 네,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똑같고요. 네, 별나게 웃음 많은 아줌마 이랬는데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배경으로 돼 있는 저렇게 꽃무늬로 돼 있는 저건 뭘까? 88년도 우리 그림책 단행본, 네, 백두산 이야기가 나올 무렵에 우리 그림책보다는 일본의 그림책 발전이 30년이나 앞서 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그림책을 딱 대하면서 칼데코 상을 받았다는데, 일본 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외국 분들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칼데코까지 받았다는데, 이 외국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꽃무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 꽃무늬는 무엇일까? 국화 같다. 그래서 국화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국화의 의미는 뭘까요? 네. 자, 지금 현재 그 국화는, 일본 황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황실의 상징이므로 개인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었어요. 개인이 사용이 불가하는데 저 아줌마 주인공은 기모노에 국화 무늬가 있는데, 그러면 저분은 왜 그림을 저렇게 국화 무늬가 그려진 옷을 저렇게 그려놨을까? 작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일본의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까지가 에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때에는 일반인들도 국화무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옷이나 장식 등에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1868년부터 1912년에 이루어지는 메이지 시대가 오는데요.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황실에 권위를 내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상업적으로는 국화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여권 위에다가 일본을 나타내는 이 국화 문양을 쓰고 있는데요. 이 문양은 보면은 국화의 이파리가 16개라는 겁니다. 16 이파리, 그 이파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세어봤어요. 16개 맞나? 그랬더니 이렇게 바깥을 이루고 있는 저기 지금 제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걸 세보면 16 이파리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적어도 에도 시대의 이야기구나. 그때에 이루어진 설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아줌마가 기모노를 입고 있고요. 뒷표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색이나 하면 지하색인 거예요. 땅속 세계를 나타냅니다. 본문 중간에 보시면 땅속 나무 뿌리가 나와 있는 땅속 세계요. 지하 세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그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뿌리를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네. 판권 페이지가 있고요. 소표지입니다. 소표지에 완연하게 이게 16개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줌마가 이렇게 국화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뒤에 보면은 이야기가 먼 옛날 하고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배경이, 이 이야기의 배경, 그리고 이 주인공 아줌마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 집하고 이 근처가 그림으로 그려지는데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를 나타낼 때 주인공이 살고 있으면 주인공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없고 여기 풍경에 지금 이 노인이 한 번 등장해요. 저는 이 노인이 무슨 노인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궁금해 주세요. 이 노인은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산신령입니까? 아니면은 무룡도원에서 오신 분입니까? 무슨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분이 나타나 있고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야기 배경이 그림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글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 일본에 키가 작달만 하고 웃기 잘하는 아줌마가 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곧잘 히히히 하고 웃었고 쌀로 떡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앞에는 그냥 집의 바깥 모습을 나왔잖아요. 이거는 집의 단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뚝 잘라가지고 왜 우리 촬영할 때 보면은 이 한쪽 벽은 없잖아요. 그래 이 내부에서 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단면도가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땅도 지금 단면도가 나와 있죠. 그 약간 균열이 간 땅이 있고 여기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이 두레박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지금 뭔가 이렇게 물이 끓고 있고 아줌마는 지금 떡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줌마가 서 있었을 표지에서 서 있었을 법한 여기 불을 밝히는 등이 하나 있죠. 석등이 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는 이분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이제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바닥에 앉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게 익숙한 장면이죠. 꿇어 앉아서 보통 일본 분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꿇어앉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걸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요. 하여간 떡을 앉아서 만들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은 낮은 밥상에서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어느 날 아침 아줌마가 쌀가루를 톡톡 두들기며 동글동글 떡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떡 하나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탁자 모서리까지 대구르르 굴러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서!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떡은 대굴대굴 굴러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 아줌마가 등장을 하고요. 네, 아줌마가 등장을 하고 아줌마의 액션이 나오고, 그리고 주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이 흑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 채색된 이 부분에 우리가 눈길이 더 중점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포인트가 저기에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각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장자리 부분을 흑백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아줌마는 무릎을 꿇고 떡을 잡으려고 손을 쭉 뻗으며 호통쳤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땅이 쩍 갈라지고 아줌마가 그 틈으로 곤두박질 치며 굴러 떨어졌어요. 이런데 더 많은 부분이 지금 흑백으로 그려져 있죠. 이 아줌마가 이렇게 밖으로, 이 안으로, 네, 지금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이 모습에 지금 집중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지금 채색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아줌마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이에요. 자, 아줌마가 지금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이야기에는 환상이 없을까요? 환상 그림책에만 환상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요즘 얘기하는, 아니 제가 요즘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에는 어쩌다가 제가 환상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럼 포스트 모던 그림책하고 환상 그림책에만 환상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잖아요. 전설이라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위험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아주 용감하게 무찔렀대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나 있겠어요?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세계로 내려와 버렸는데, 네, 여기서부터 지금 환상이 시작됩니다. 다시 아줌마가 올라갈 때까지 환상이 시작된 겁니다. 네, 아줌마는 정말 이상한 데까지 굴러갔어요. 그곳은 부처님들의 조각상이 쭉 서 있는 가파른 길이었지요. 내 떡 어딨어? 아줌마가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하세계는 채색이 되고, 자, 위에 아줌마가 있었던 집하고, 예, 여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흑백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아줌마는 곧 어떤 조각상 앞에 이르렀어요. 이 책은 글밥이 꽤나 많아요. 네, 지장보살님, 제 떡을 보셨는지요? 자, 여기에서 일본의 지장보살은 한국의 지장보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은 영가천도하는 보살입니다. 일본의 지장보살은, 네, 지장보살이 한 동네에 지장보살상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일본에는 저승설화에서 부모님보다 일찍 세상을 간 아이 있죠. 세상을 뜬 아이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신다. 이 지장보살이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절에 가보면 작은 동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이제 동네에 빨간 턱받이를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산되었거나 유산되었거나 낙태된 아이를, 네, 그런 아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네, 지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절에 있는 분보다는 집에 마을에 하나씩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일본 분들한테는 좀 더 가까운 느낌의,
네, 보살들이 지장보살입니다. 네, 그래서 지장보살님 제 떡을 보셨는지요? 봤지. 3분 전에 굴러가더구나. 하지만 그만 따라가는 게 좋을 게다. 짓궂은 도깨비가 이 길 끝에 살고 있느니라. 히히히. 아줌마가 웃었어요. 저는 도깨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길을 따라 계속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내 떡! 내 떡! 누구 내 떡 못 봤나요? 이번엔 아주 무섭게 생긴 지장보살이 말했어. 내가 봤지. 2분 전에 내 옆으로 굴러가더구나. 하지만 그 떡을 쫓아가지 마라. 짓궂은 도깨비를 만나게 될 테니까. 히히히. 아줌마가 웃었어요. 저는 도깨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더 빨리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내 떡! 내 떡! 누구 내 떡 못 봤나요? 아줌마 세 번째 그림입니다. 아줌마는 또 다른 지장보살한테 가서 물어보았어요. 지장보살님 제 떡을 보셨는지요? 바로 1분 전에 굴러갔다만 얼른 내 뒤에 숨도록 해라. 짓궂은 도깨비가 왔구나. 지장보살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도깨비가 걸음을 멈추고 지장보살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자네도 잘 지내고 있나? 지장보살이 아주 점잖게 말했죠. 캉캉캉. 지장보살님 사람 냄새가 나는데요? 도깨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건 강 건너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냄새일 뿐이라네. 아니에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히히히. 아줌마는 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자, 맨 왼쪽 그림입니다. 네. 자, 그러자 짓궂은 도깨비가 긴 발로 지장보살 뒤에 숨어있는 아줌마를 끌어냈어요. 이 아줌마를 어떻게 할 셈이냐? 해치지는 않겠지? 지장보살이 물었어요. 자, 위에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네, 지상에서는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햇빛이 저기 이파리가 많은 거 보니까 아, 여기가 여름인가? 이렇게 되죠. 네, 여름이 계속 되고 있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줌마를 해친다고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도깨비들을 위해 밥을 짓게 할 겁니다. 히히히. 도깨비가 아줌마를 끌고 넓은 강으로 가는데도 아줌마는 웃고 있었어요. 도깨비는 아줌마를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 이상한 집으로 갔죠. 세 번째예요. 그림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도깨비 집이에요. 도깨비들도 지금 탑이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보니까 지하색이라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이 막 불면서 이파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가을인가 보다. 이렇게 되죠. 시간이 벌써 가을인가 보다. 네. 도깨비는 아줌마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커다란 나무 주걱을 주며 말했어요. 자, 이걸로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는 거다. 먼저 항아리에 쌀 한 톨을 넣어서 딱 한 톨만, 그리고 이 요술 주걱으로 휘저어주면 항아리 가득 쌀이 생긴다. 히히히, 그거야 쉽지? 아줌마가 웃었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나가자 아줌마는 그렇게 해보였죠. 쌀 한 톨만 넣고 휘젓는다. 아줌마가 휘젓기 시작하자 한 톨이 두 톨이 되고 두 톨이 네 톨이 되고 그러더니 8톨, 16톨, 32톨, 64톨, 128톨, 256톨. 마침내 항아리 가득 쌀이 찼어요. 네. 근데 여기 도깨비들 모습을 보면요. 도깨비 눈이 2개고요. 위에 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본 도깨비를 찾아보니까 눈이 3개는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눈 비슷하게 무슨 둥근 모습을 한, 눈은 아닌데 눈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마 있는데 뭐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하나인데 일본 도깨비는 양쪽으로 뿔이 2개가 있었어요. 네. 네, 다음
히히히 아줌마가 웃었어요. 자, 위에 보면은 여기 지금 그림자 끝에서부터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벌써 계절은 겨울이에요. 네. 쌀떡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줌마는 도깨비들을 위해 밥 해주느라 바빴어요. 도깨비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흘러갔어요. 자, 지상의 모습으로 지금 시간이 간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자꾸자꾸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어느 날 오후, 네, 다시 여기는 꽃이 폈어요. 봄이 됐나봐요. 네, 지상은 봄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아줌마는 떠나온 집 생각이 나서 쓸쓸해졌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먼저 요술 주걱을 허리띠에 꽂고 문 밖을 나섰어요. 이쪽 저쪽을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 다음 그림요. 아줌마는 강으로 달려가 강가에 서서, 네, 강가에 서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아직도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지요. 아줌마는 조용히 배에 올라 그곳을 벗어났어요. 도깨비들이 돌아와서 아줌마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줌마는 겨우 강 한가운데 밖에 못 갔어요. 네, 강이 넓었기 때문이죠. 네, 아줌마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네. 자, 이윽고 도깨비들이 모두 강둑에 서서 아줌마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줌마를 잡을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모두들 무릎을 꿇더니 강물을 다 마셔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 장면 오른쪽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자 배가 진흙 속으로 박혀버렸고 아줌마는 너무 겁이 나서 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배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했죠. 진흙 속으로 손이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아줌마는 진흙 위로 엎어지고 말았지요. 자, 히히히. 도깨비들이 요란스레 웃어댔어요. 아줌마의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그 바람에 도깨비들 입속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와 도로 강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아줌마는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났답니다. 네. 자, 이제 아줌마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집 있는 데로 올라가고요. 자, 지상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한 개 더 있었어요. 뭐, 이게 두레박이요. 지하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지상으로 올려요. 얘가 지하하고 지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 이 우물이에요. 네. 그리고 아줌마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요. 자, 아줌마가 무사히 올라올 수 있도록 이분이 도와주셔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조상님일까요? 산신령님일까요? 아니면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는 무릉도원 같아요. 무릉도원을 그려놨는 모습 같아요. 그렇다면은 무릉도원에 살고 계시는 신선님은 아니실까요? 네. 자, 제가 아래쪽에다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 그림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여기는 채색 없이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처리해 놨다 하면은 이제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야기 전개되기 전에는 단색이었고 이제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채색이 예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예쁜 다리도 있고 신선노름 하는 듯한 그림에 이런 게 저희는 등장했었죠. 예, 무릉도원. 네, 다음입니다. 네, 떡집. 그 뒤 아줌마는 아주 행복해졌어요. 요술주걱 때문에 옛날보다 더 많은 쌀떡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아줌마는 떡을 팔아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히히히. 네, 그런데 우리가 옛 이야기는 옛날에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도 지금 가장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자, 여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웃음을 많이 웃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 그 다음에 도깨비들한테 가서도 도깨비들이 하라는 대로 착한 일을 했잖아요. 아줌마가.
그래서 그 아줌마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불교에 보면은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일에는 항상 과가 따른다. 인이 있어야 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그만큼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일본에서는 인과응보보다는 뭐라고요? 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더 강하다고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 책에서는 일본을 소개한다 이거보다 저는 이 외국분이 이렇게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 칼퇴꽃까지 받았다는 데 대해서 정말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16개의 곡화 이파리를 가지고 배경으로 잡아서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놀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나타낼 때 채색을 하고 채색을 안 하면서, 네, 어느 부분에 아줌마가 주인공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예, 그 위치한 곳에는 채색된 그림, 위치 안 한 곳에는 채색 안 한 그림을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옛 이야기고 설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환상. 네. 지하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환상이에요. 그 환상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단면도를 써가지고, 네, 그 집과 지하세계의 단면도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하는 것이, 그려놨다 하는 것이 굉장히 경이롭고, 예, 장점인 책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칼퇴꽃을 3번이나 받았다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게 되었어요. 즐거우셨나요? 이 책 보고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주말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네, 급히 하느라고 조금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